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려서 여름방학 때 아이 문법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걸 바로 중간고사 때 못했으니까 기말고사 때 적용시킨다? 불가능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가장 들었던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영어 가르치는 신동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중3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캐스트를 찍게 되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그리고 6월달에 거쳐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할 것이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아마 7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2학기 기말고사 보기 전인 아마 9월 중순까지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대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또 알차게 보내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조금은 수월하게 1학기 때부터 바로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조금 충격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너무 문법만 시키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법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는 문법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해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 주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의외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문법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문법을 좋아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등 수준의 단어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문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마주하게 되는 지문, 그리고 변형 지문, 외부 내용이 추가된 지문의 수준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접했던 지문과는 차원이 다른 길이와 난이도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서 혹은 이해가 안 돼서 지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감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풀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그런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은 영작입니다. 물론 영작을 출제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한 고등학교들은 다 영작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그럼 그 영작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에는 단순히 본문 통함기, 대화문 통함기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단순한 본문 통함기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칸을 뚫어 놓았는데 빈칸을 본문과 똑같이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형시켜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제문이나 요약문을 작성하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대처해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아이의 상태에 맞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문법 개념이 잡혀있는 학생들은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려서 여름방학 때 아이 문법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영작 수업을 들으면 특정한 문법을 타겟팅을 해두고 그 문법을 활용한 영작을 연습할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들으면은 문법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작까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문법 개념이 아예 구멍이 나 있는 학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구멍이 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돌리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서술형이나 영작 특강을 통해서 문법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작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고등 어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등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외워주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근데 아이들은 절대로 스스로 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 어휘를 대비할 수 있는 어휘 특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구문이나 혹은 수능 모의고사 수업들을 살펴보시면 어휘 암기 및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내가 수능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독해 지문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과 고등 어휘를 함께 가져간다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구문 패턴 그리고 정확한 해석법과 함께 제가 수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고등 단어를 같이 가져가는 수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어휘가 부족하다 하면은 단어만 챙겨주는 수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업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단어도 되어 있고 혹은 단어와 함께 다른 것들도 좀 가져가고 싶으시다 하면은 구문과 단어가 합쳐져 있는 수업이라든지 수능 모의고사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을 하시면 보통은 단어 암기와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단어랑 그 다음에 고등 수준의 지문을 같이
학습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완전 문법 노배다. 중학교 때 학원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아서 문법이 완전 바닥이고,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모른다.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혹은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도치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은 어떠한 것들인지, 이러한 개념들이 아예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번 여름방학 때는 진짜 문법 개념은 끝내야 됩니다. 정말 끝내야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도 문법 개념을 끝내지 못해서 만약에 예비 고1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문법 개념을 다시 돌리고 있다? 정말 죄송하지만 늦었습니다. 그 상황이라면 1학기 때 올라가서 원하는 성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문법 개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여름방학 때 무조건, 그리고 웬만하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한 달은 그렇게 배운 문법 개념을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수강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3이 되자마자 겨울방학 때, 즉 아이들이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문법 개념을 2회독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는 그렇게 2회독으로 돌린 문법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켜보는 수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가는 친구들과 나중에 부랴부랴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수준의 차이나 혹은 해야 할 것들의 차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마련이거든요. 미리미리 대비를 무조건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학기 중에 아이들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내 실력으로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걸 바로 중간고사 때 못했으니까 기말고사 때 적용시킨다?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때는 1학기 때 부족했던 것들이라면 여름방학 때 빡 채워서 2학기 때 그나마 조금 더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서 2학년 1학기 때 끌어올리는 건 가능한데, 중간고사 때 부족했던 걸 기말고사 때 채운다? 저는 그런 케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이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영어는 끝내두면 다른 과목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거든요.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수업은 고등어휘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구문,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법과 관련된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은 공부를 하고 갑니다.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 밑에 있는 보기가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럼 왜 보기가 해석이 안 될까요? 보기가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보기는 본문 속에 아이들이 공부한 문장에는 있지 않은 문장들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만든 문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문장들에 대한 해석과 내용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외로 출제되는 문장들에 대한 해석과 내용 이해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학습한 것에 대한 것만 대응이 되고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대응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의 트렌드는 본문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변형을 하기도 하고요.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문장을 만나더라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그러면 중3 아이들이 미리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대비를 하고 어떠한 구문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걸 계속 적용시키고 반복하면은 충분히 입에 붙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저한테 이제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온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배우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켰을 때도 그렇게 환영하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되게 성격도 활발하고 그리고 잘 이제 다가오는 성격이어서 제가 이제 따로 나중에 1대1 클리닉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고등학교에 나온 기출문제 속 문장 하나를 주고 한번 해석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공통적인 대답은 예요. 왜 어가 나올까요?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방금
읽은 문장들을 우리나라 말의 어순에 맞게 예쁘게 머릿속에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영어의 어순과 우리나라 말의 어순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영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근데 해석을 시키면 자꾸 거꾸로 오면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뇌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석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나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읽으면서 해석이 돼요. 읽으면서 해석이 되니까 이해도 돼요. 이러한 반응들을 제일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가장 들었던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느 학원에서는 소위 말해 즉독직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해설지에 있는 예쁜 해석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고도 합니다.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왔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아이들은 절대로 실전에서 그런 문장들을 만났을 때 해설지에 나와 있는 예쁜 해석처럼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쳤을까라는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라도 저한테 온 학생들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 어휘와 고등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 구문 패턴 그리고 그러한 구문 패턴에 맞는 해석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요.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러한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들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지금 중3이다. 여름방학 때 조금 알차게 영어를 보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아이 문법 완전 노베입니다. 아이고 중학교 1, 2, 3학년 초등학교 때까지 학원 보내놨는데 왜 이렇게 문법 개념 하나도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딱 한 달 안에 웬만하면 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한 달은 그렇게 정리한 개념들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의 문법 개념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문법 개념 한 바퀴 더 돌려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채우고 싶은 문법 개념이 있다면 서술형 영작 특강을 통해서 채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수준의 모의고사나 수능을 대비하는 수업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들 가져갈 수 있도록 아이 수업 보내주시면 그게 훨씬 더 앞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해서 1학기 때부터 좋은 성적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편입학원에 몸담고 있을 때 구문독해 책을 공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해석을 해야 제대로 읽어내려가는 방향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업에 대한 문의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학원에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캐스트는 우리 아이 정말 학원 가서 단어 제대로 외우고 있는 거 맞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약간 비밀인데요. 이러한 비밀들을 살짝 파헤쳐서 우리 아이 진짜 학원에서 단어 제대로 외우고 있는 거 맞는지 어떻게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그리고 진짜 단어 테스트에 대해서 잘 관리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요. 지금까지 대치동에서 영어 가르치는 신동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